홍콩은 지역 거래소에 첫 번째 암호화폐 라이선스를 발급하여 소매 거래자에게 문을 열고 잠재적으로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의 암호화폐 시장은 홍콩이 새로 만들어진 암호화폐 규제 내에서 최초 라이선스를 발급하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홍콩이 기업에게 개인을 위한 가상자산 사업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앞서 지난 6월 홍콩은 가상자산 거래소 가이드라인 시행과 함께 개인이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한 바 있다. 이번 라이선스 발급 역시 당시 암호화폐 활성화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으로 풀이되고 있다. 홍콩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인 해시키에게 개인 대상 서비스 제공 라이선스를 발급했죠. 기관 서비스에서 이제는 개인 서비스까지 암호화폐 사업 법인을 확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용자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암호화폐 구매 및 보관 절차를 제공하는 라이선스 플랫폼에 대한 시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포브스는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이 XRP 시장 및 기타 암호화폐 자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욱 광범위한 암호화폐 거래자에게 문을 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크립토 베이직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몇 주 전 포브스는 여러 상장 펀드 신고 후 XRP 시장에 약 15조 달러 규모의 엄청난 유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홍콩의 개편된 암호화폐 프레임워크의 정점인 첫 라이센스를 공개하면서 현지 거래소가 주목을 받았다. 최초의 수신자 중에는 암호화폐 교환 해시키와 OSL이 있었다. 특히 이러한 라이선스는 이전에 전문 투자자에게만 초점을 맞추던 것에서 벗어나 홍콩의 소매 고객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특권을 플랫폼에서 제공하게 됐다. 한편 OSL의 CEO인 휴 매드는 재빠르게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선점자에게 상당한 이점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사용자들이 이제 XRP,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거래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다고 선언했다. 이전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사이클의 CEO인 제레미 알레어는 신흥시장에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중국과 홍콩이 이러한 추세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아시아를 언급했다. 한편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의 암호화폐 재진입이 다음 불장에서 가격 급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포브스 보고서에는 XRP, BNB 및 에이다가 이제 평온한 보유 패턴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중국이 시장에 들어온다. 다음 불장은 중국이 이끌 것이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포브스는 중국이 다음 불장에서 시장을 이끌 수 있다고 보고 있죠. 중국은 비트코인 초반 탄생부터 엄청난 채굴을 했습니다. 아마도 중국이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죠. 비트코인 전체 보유량 중 중국이 60% 이상은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중국은 상당히 좋아하겠죠. 중국은 비트코인을 엄청 싫어하는 것처럼 행동했었지만 모든 게 그들의 작전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뒤로는 홍콩을 실험기지로 사용하고 암호화폐 허브 국가로서 만들고 있죠. 2017년 중국은 ICO를 금지했고 2021년 말까지 모든 암호화폐 거래 활동을 금지시켰고 암호화폐를 엄청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그들은 뒤로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홍보하고 축적하고 있었다. 암호화폐를 남몰래 합법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여러분들 중국의 틱톡 아시죠? 틱톡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실시간으로 업로드 됩니다. 틱톡은 중국에서 만들어졌고 전 세계인들이 사용하는 거대한 플랫폼이죠.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틱톡만 보더라도 금세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전 세계인들 10억 명 정도가 틱톡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플랫폼에 비트코인 가격을 중국은 업로드하고 있다. 중국이 왜 비트코인을 홍보하고 있을까? 금지시키면서 왜 뒤로는 홍보를 하고 있나? 중국이 아무리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한들 누군가는 비트코인을 매수해야지만 그들은 수익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국은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것처럼 행동한 것은 아닐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죠. 중국의 큰 전략. 틱톡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게 될 것이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안 사면 나만 바보 될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너도 나도 비트코인을 매수하게 되겠죠. 이것은 전 세계가 사용하는 플랫폼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 중국의 비트코인과 미국의 XRP의 전쟁은 아닌 것인가? 과연 비트코인의 승리냐, XRP의 승리냐, 중국과 미국에 보이지 않는 크립토의 패권의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누가 이기게 될까 궁금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이기게 되던 간에, 누가 패권을 잡게 되던 간에 우리들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비트코인도 보유하고 있고 리플도 보유하고 있다. 누가 승리를 잡던 말면 우리는 수익만 보면 되겠죠. 중국과 미국이 서로 패권 다툼을 하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 주게 된다면 우리들은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돌아온다. 불장은 중국이 일으킨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XRP 가격에도 영향을 주게 되겠죠. 하지만 저는 비트코인보다 XRP가 더욱 빠르게 먼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 이유에 대해선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다면 다들 잘 아시겠죠. XRP의 가치는 비트코인을 능가하게 될 겁니다. 비트코인의 엄청난 가격에 가려진 블록체인의 기술, XRP의 저평가된 가격에 가려진 XRP의 진정한 가치, 자산에 대한 가치를 가격으로 평가하시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거래량을 기준으로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무려 28억 XRP를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은 27억 XRP를 보유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최신 보유고 증명보고서를 공유하고 회사의 암호화폐 보유량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했습니다. 바이낸스의 업데이트된 보고서에는 상당량의 XRP를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바이낸스는 28억 XRP의 순잔고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바이낸스의 고객은 총 27억 계정의 전체의 잔액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는 바이낸스가 사용자보다 약간 더욱 많은 양의 XRP를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XRP에 대한 바이낸스의 순잔고에 대한 고객 순잔고의 비율은 약 103%였다. 고객보다 더욱 많은 XRP를 보유하기로 한 바이낸스의 결정은 거래소가 충분한 유동성을 보장하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바이낸스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바이낸스가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붕괴 이후 암호화폐 보유량을 공유해 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지난 보고서와 비교해 보면 고객이 현재 27억 개의 XRP를 보유하고 있고, 최근 공개는 바이낸스 고객이 지난 한 달 동안 누적 잔고를 1억 XRP 이상 증가하게 되면서 바이낸스 또한 XRP 보유량을 계속 늘려왔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XRP는 지난 몇 주 동안 널리 채택되었고, 이것은 미국 지방판사 아날레스 토레스가 XRP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바이낸스가 이렇게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투명성을 증명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거래소들 또한 더 많은 XRP를 보유하고 있어야겠죠. 어떤 위험이 닥쳐왔을 때 거래소는 튼튼하다, 이렇게 증명해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거래소들 또한 계속적으로 XRP가 더 많이 필요해지게 되겠죠. 이것은 거래소뿐만일까요? 은행들도 마찬가지고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그들은 더 많은 XRP를 우리 순자산보다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갈수록 엄청난 양의 XRP가 필요하게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XRP 가격이 저렴할 수 없다는 겁니다. XRP 유동성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만큼 리플사는 XRP를 공급해줘야 할 텐데 따라올 수가 없다는 데이터가 있었죠. 100원 단위의 가격으로는 XRP의 공급이 따라오질 못할 것이다. 아주 단순한 수요와 공급의 원리. 리플은 에스크로 지갑에서 매달 리플을 공급하고 있죠. 작년에 비해 공급량이 2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리플의 유동성이 증가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도 그럴 것이 전 세계적으로 리플을 채택하고 인프라는 계속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동성은 작년에 비해 엄청나게 증가한 게 사실이겠죠. 앞으로 미국 은행들이 XRP를 채택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동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과연 현재의 리플의 싼 가격으로 커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천천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바로 금방 빠르게 일어날 일이 아니겠죠. 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화폐죠. 천천히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 있고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나오는 최신 정보들을 분석해서 저희 단톡방에 코인 정보 투자 방향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에 처음 진입하시는 초보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저희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고요. 익명의 XRP 투자자는 필요한 모든 보안 조치를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레저 지갑에서 수천 개의 XRP를 잃어버린 사례를 공유한다. 최근 구독자님들 거래소가 안전하지 않다면 지갑으로 자산을 옮겨야 하냐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오늘 이 데이터를 보시게 된다면 그럴 생각이 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 유튜브 동영상에서 익명의 여성 XRP 투자자는 레저 지갑에서 수천 개의 XRP를 잃어버리는 끔찍한 경험을 공유했다. 여성은 사건에 대해 밝히면서 레저와 함께 수탁의 단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채널에서 암호화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망설이는 것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시작합니다. 아직까지도 암호화폐에 투자한다는 것이 창피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당당해질 것이고 상황은 역전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도 뭘 모르네? 아직도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인가? 아이고 시대에 뒤떨어졌구나.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그 날이 그리 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그녀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았던 레저 지갑이 해킹되고 수천 개의 XRP 토큰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영상을 공유하기 약 2주 전에 그녀는 레저 지갑의 잔액을 확인하려고 시도했을 때 뭔가 잘못된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지갑에서 원래 보유하고 있던 상당량의 XRP가 아닌 단 10개의 XRP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너무나 놀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시 레저의 지원팀에 연락을 하게 됐고 해킹 사건에 대한 그녀의 의구심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레저 지원팀은 처음에는 동기화 또는 업데이트의 문제일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녀의 우려를 쉬쉬했다고 하죠. 그녀는 지원팀의 지지를 잘 따랐지만 이것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확신할 수가 없었죠. 이 과정에서 레저 즉시 핀 코드를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표시하여 잠재적인 보안 위반을 알리자 그녀의 의심은 커져만 갔다. 프로토콜에 따라서 그녀는 레저 장치를 반환했고 교체품을 받았지만 걱정은 계속되었죠. 새로운 레저 장치를 노트북에 연결하자 그녀는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XRP 보유량 대신 수천 개의 XRP 토큰이 다른 주소로 전송되는 것을 그냥 눈으로 지켜보아야만 했다. 그제서야 XRP가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녀는 즉시 레저 지원팀에 다시 연락하여 도난 사실을 신고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영상이 공유가 되자 시청자들은 레저 지갑 사용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경고했으며 매스컴에서 알려진 것만큼 레저 지갑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그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하죠. 경고하고 싶습니다. 레저는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그녀는 주장합니다. 레저는 이 문제에 대한 어떠한 성명도 발표하지 않았다. 그녀는 경찰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사이버 범죄 전문가를 참여시킬 의사를 밝힙니다. 또한 레저의 책임을 묻고 그들의 보안 조치에 결함이 있으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죠. 자, 여러분들 아직도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옮길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잘 사용할 수 있다면 옮기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거래소에 그냥 두시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IT 강대국이죠. 물론 보안 쪽도 상당히 기술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거래소는 해킹을 당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물어주게 될 겁니다. 지갑으로 옮긴다는 생각은 조금 나중에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이 데이터는 암호화폐 공간 내에서 해킹과 관련된 수많은 사례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최근 아토믹 월렛 해킹으로 인해 XRP 래체에서 이동된 2,200만 개 이상의 XRP 토큰이 사라졌었고, 유명한 개인들도 소셜미디어 해킹의 희생양이 되었죠. XRP의 인기가 날로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우리들의 XRP를 가로채기 위한 사기꾼들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변호사들 존 딕튼과 제레미 호건의 트위터도 최근 해킹을 당하며 이슈가 됐었죠. 지식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그냥 업비트에 두시는 편이 더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죠. 블록체인이 뭔지, 비트코인은 왜 탄생했는지도 모르고 투자하게 되는 것은 잘못되었다.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하시고 투자 방향을 긍정적으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코인 시장에서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남들보다 먼저 좋은 정보를 얻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공시 사이트는 국내에서는 나오지 않는 정보들까지 가장 빠르게 업로드되고 있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특히 한글로 번역했을 때 가장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고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영어를 몰라도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한글로 번역이 되죠. 리플뿐만이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에 대한 이슈까지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팩트 기반으로 확인된 내용들만 올라오는 공시 사이트이기 때문에 정확한 투자 방향을 잡으시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찌라시들, 확인 안 된 정보들을 인터넷상에 너무나도 많이 돌아다니죠. 다 필요 없고요. 이런 팩트 기반 공시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으시는 게 좋겠죠. 저희 단톡방 상단에 공시 사이트 링크를 올려드렸으니까요.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와 같이 공시 사이트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공시 사이트 또한 여기뿐만이 아니고 더 있죠. 단톡방 상단의 링크를 모두 걸어드렸으니까요. 정보 얻으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PC나 핸드폰에 링크를 저장해 두시고요. 자주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톡방에서는 리플 말고도 알트코인들의 단기 방향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차트 그어놓고 줄 긋고 여기 돌파하면 여기까지 간다. 여기 이탈하면 큰일 난다. 이런 식의 식상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데이터적인 정확한 분석이고요. 그래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급등 전 매수 타점을 잘 잡아내고 있고 저도 리플을 장기 보유하고 있지만 알트코인으로도 단기적인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고래들의 움직임, 온체인 지표, 세력들의 거래량, 자금 이동 방향 등등 상당히 많은 분석들로 디테일하게 매수 사인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수익률이 좋은 건 당연하겠죠. 코인이건 주식이건 간에 가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세력이나 고래들이다. 그들이 돈을 쉽게 버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들보다 먼저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력들이 먼저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에서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튜브에서도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전문가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희 단톡방 구독자님들 여기저기서 피해를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이 참 많은데 지금은 여유를 찾으셨고 꾸준히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누군가는 손실을 봐야 누군가는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먹고 먹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들은 정말 극소수만이 알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리플을 장기로 보유하시면서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단톡방에서 드리는 제대로 된 정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홍콩은 지역거래소에 첫 번째 암호화폐 라이선스를 발급하여 소매거래자에게 문을 열고 잠재적으로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의 암호화폐 시장은 홍콩이 새로 만들어진 암호화폐 규제 내에서 최초 라이선스를 발급하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홍콩이 기업에게 개인을 위한 가상자산 사업 라이센스를 발급하고 앞서 지난 6월 홍콩은 가상자산 거래소 가이드라인 시행과 함께 개인이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한 바 있다. 이번 라이선스 발급 역시 당시 암호화폐 활성화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으로 풀이되고 있다.
홍콩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인 해시키에게 개인 대상 서비스 제공 라이선스를 발급했죠. 기관 서비스에서 이제는 개인 서비스까지 암호화폐 사업 법인을 확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용자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암호화폐 구매 및 보관 절차를 제공하는 라이선스 플랫폼에 대한 시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포브스는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이 XRP 시장 및 기타 암호화폐 자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욱 광범위한 암호화폐 거래자에게 문을 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크립토 베이직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몇 주 전 포브스는 여러 상장 펀드 신고 후 XRP 시장에 약 15조 달러 규모의 엄청난 유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홍콩의 개편된 암호화폐 프레임워크의 정점인 첫 라이센스를 공개하면서 현지 거래소가 주목을 받았다. 최초의 수신자 중에는 암호화폐 교환 해시키와 OSL이 있었다. 특히 이러한 라이선스는 이전에 전문 투자자에게만 초점을 맞추던 것에서 벗어나 홍콩의 소매 고객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특권을 플랫폼에서 제공하게 됐다. 한편 OSL의 CEO인 휴 매드는 재빠르게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선점자에게 상당한 이점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사용자들이 이제 XRP,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거래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다고 선언했다. 이전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사이클의 CEO인 제레미 알레어는 신흥시장에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중국과 홍콩이 이러한 추세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아시아를 언급했다. 한편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의 암호화폐 재진입이 다음 불장에서 가격 급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포브스 보고서에는 XRP, BNB 및 에이다가 이제 평온한 보유 패턴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중국이 시장에 들어온다. 다음 부장은 중국이 이끌 것이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포브스는 중국이 다음 불장에서 시장을 이끌 수 있다고 보고 있죠. 중국은 비트코인 초반 탄생부터 엄청난 채굴을 했습니다. 아마도 중국이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죠. 비트코인 전체 보유량 중 중국이 60% 이상은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중국은 상당히 좋아하겠죠. 중국은 비트코인을 엄청 싫어하는 것처럼 행동했었지만 모든 게 그들의 작전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뒤로는 홍콩을 실험기지로 사용하고 암호화폐 허브 국가로서 만들고 있죠. 2017년 중국은 ICO를 금지했고 2021년 말까지 모든 암호화폐 거래 활동을 금지시켰고 암호화폐를 엄청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그들은 뒤로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홍보하고 축적하고 있었다. 암호화폐를 남몰래 합법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여러분들 중국의 틱톡 아시죠? 틱톡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실시간으로 업로드 됩니다. 틱톡은 중국에서 만들어졌고 전 세계인들이 사용하는 거대한 플랫폼이죠.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틱톡만 보더라도 금세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전 세계인들 10억 명 정도가 틱톡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플랫폼에 비트코인 가격을 중국은 업로드하고 있다. 중국이 왜 비트코인을 홍보하고 있을까? 금지시키면서 왜 뒤로는 홍보를 하고 있나? 중국이 아무리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한들 누군가는 비트코인을 매수해야지만 그들은 수익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국은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것처럼 행동한 것은 아닐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죠. 중국의 큰 전략. 틱톡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게 될 것이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안 사면 나만 바보 될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너도 나도 비트코인을 매수하게 되겠죠. 이것은 전 세계가 사용하는 플랫폼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 중국의 비트코인과 미국의 XRP의 전쟁은 아닌 것인가? 과연 비트코인의 승리냐, XRP의 승리냐? 중국과 미국에 보이지 않는 크립토의 패권의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이기게 될까 궁금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이기게 되던 간에 누가 패권을 잡게 되던 간에 우리들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비트코인도 보유하고 있고 리플도 보유하고 있다. 누가 승리를 잡던 말면 우리는 수익만 보면 되겠죠. 중국과 미국이 서로 패권 다툼을 하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 주게 된다면 우리들은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돌아온다. 불장은 중국이 일으킨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XRP 가격에도 영향을 주게 되겠죠. 하지만 저는 비트코인보다 XRP가 더욱 빠르게 먼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다면 다들 잘 아시겠죠. XRP의 가치는 비트코인을 능가하게 될 겁니다. 비트코인의 엄청난 가격에 가려진 블록체인의 기술, XRP의 저평가된 가격에 가려진 XRP의 진정한 가치, 자산에 대한 가치를 가격으로 평가하시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거래량을 기준으로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무려 28억 XRP를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은 27억 XRP를 보유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최신 보유고 증명보고서를 공유하고 회사의 암호화폐 보유량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했습니다. 바이낸스의 업데이트된 보고서에는 상당량의 XRP를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바이낸스는 28억 XRP의 순잔고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바이낸스의 고객은 총 27억 계정의 전체의 잔액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는 바이낸스가 사용자보다 약간 더욱 많은 양의 XRP를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XRP에 대한 바이낸스의 순잔고에 대한 고객 순잔고의 비율은 약 103%였다. 고객보다 더욱 많은 XRP를 보유하기로 한 바이낸스의 결정은 거래소가 충분한 유동성을 보장하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바이낸스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바이낸스가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붕괴 이후 암호화폐 보유량을 공유해 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지난 보고서와 비교해 보면 고객이 현재 27억 개의 XRP를 보유하고 있고 최근 공개는 바이낸스 고객이 지난 한 달 동안 누적 잔고를 1억 XRP 이상 증가하게 되면서 바이낸스 또한 XRP 보유량을 계속 늘려왔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XRP는 지난 몇 주 동안 널리 채택되었고 이것은 미국 지방판사 아날레스 토레스가 XRP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바이낸스가 이렇게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투명성을 증명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거래소들 또한 더 많은 XRP를 보유하고 있어야겠죠. 어떤 위험이 닥쳐왔을 때 거래소는 튼튼하다 이렇게 증명해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거래소들 또한 계속적으로 XRP가 더 많이 필요해지게 되겠죠. 이것은 거래소뿐만일까요? 은행들도 마찬가지고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그들은 더 많은 XRP를 우리 순자산보다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갈수록 엄청난 양의 XRP가 필요하게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XRP 가격이 저렴할 수 없다는 겁니다. XRP 유동성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만큼 리플사는 XRP를 공급해줘야 할 텐데 따라올 수가 없다는 데이터가 있었죠. 100원 단위의 가격으로는 XRP의 공급이 따라오질 못할 것이다. 아주 단순한 수요와 공급의 원리. 리플은 에스크로 지갑에서 매달 리플을 공급하고 있죠. 작년에 비해 공급량이 2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리플의 유동성이 증가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도 그럴 것이 전 세계적으로 리플을 채택하고 인프라는 계속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동성은 작년에 비해 엄청나게 증가한 게 사실이겠죠. 앞으로 미국 은행들이 XRP를 채택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동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과연 현재의 리플의 싼 가격으로 커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천천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바로 금방 빠르게 일어날 일이 아니겠죠. 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화폐죠. 천천히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 있고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나오는 최신 정보들을 분석해서 저희 단톡방에 코인 정보 투자 방향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에 처음 진입하시는 초보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저희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고요. 익명의 XRP 투자자는 필요한 모든 보안 조치를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레저 지갑에서 수천 개의 XRP를 잃어버린 사례를 공유한다. 최근 구독자님들 거래소가 안전하지 않다면 지갑으로 자산을 옮겨야 하냐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오늘 이 데이터를 보시게 된다면 그럴 생각이 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 유튜브 동영상에서 익명의 여성 XRP 투자자는 레저 지갑에서 수천 개의 XRP를 잃어버리는 끔찍한 경험을 공유했다. 여성은 사건에 대해 밝히면서 레저와 함께 수탁의 단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채널에서 암호화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망설이는 것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시작합니다. 아직까지도 암호화폐에 투자한다는 것이 창피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당당해질 것이고 상황은 역전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도 뭘 모르네? 아직도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인가? 아이고 시대에 뒤떨어졌구나.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그 날이 그리 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그녀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았던 레저 지갑이 해킹되고 수천 개의 XRP 토큰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영상을 공유하기 약 2주 전에 그녀는 레저 지갑의 잔액을 확인하려고 시도했을 때 뭔가 잘못된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지갑에서 원래 보유하고 있던 상당량의 XRP가 아닌 단 10개의 XRP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너무나 놀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시 레저의 지원팀에 연락을 하게 됐고 해킹 사건에 대한 그녀의 의구심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레저 지원팀은 처음에는 동기화 또는 업데이트의 문제일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녀의 우려를 쉬쉬했다고 하죠. 그녀는 지원팀의 지지를 잘 따랐지만 이것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확신할 수가 없었죠. 이 과정에서 레저 즉시 핀 코드를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표시하여 잠재적인 보안 위반을 알리자 그녀의 의심은 커져만 갔다. 프로토콜에 따라서 그녀는 레저 장치를 반환했고 교체품을 받았지만 걱정은 계속되었죠. 새로운 레저 장치를 노트북에 연결하자 그녀는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XRP 보유량 대신 수천 개의 XRP 토큰이 다른 주소로 전송되는 것을 그냥 눈으로 지켜보아야만 했다. 그제서야 XRP가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녀는 즉시 레저 지원팀에 다시 연락하여 도난 사실을 신고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영상이 공유가 되자 시청자들은 레저 지갑 사용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경고했으며 매스컴에서 알려진 것만큼 레저 지갑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그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하죠. 경고하고 싶습니다. 레저는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그녀는 주장합니다. 레저는 이 문제에 대한 어떠한 성명도 발표하지 않았다. 그녀는 경찰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사이버 범죄 전문가를 참여시킬 의사를 밝힙니다. 또한 레저의 책임을 묻고 그들의 보안 조치에 결함이 있으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죠. 자, 여러분들 아직도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옮길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잘 사용할 수 있다면 옮기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거래소에 그냥 두시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IT 강대국이죠. 물론 보안 쪽도 상당히 기술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거래소는 해킹을 당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물어주게 될 겁니다. 지갑으로 옮긴다는 생각은 조금 나중에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이 데이터는 암호화폐 공간 내에서 해킹과 관련된 수많은 사례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최근 아토믹 월렛 해킹으로 인해 XRP 레체에서 이동된 2200만 개 이상의 XRP 토큰이 사라졌었고 유명한 개인들도 소셜미디어 해킹의 희생양이 되었죠.
XRP의 인기가 날로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우리들의 XRP를 가로채기 위한 사기꾼들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변호사들 존 디튼과 제레미 호건의 트위터도 최근 해킹을 당하며 이슈가 됐었죠. 지식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그냥 업비트에 두시는 편이 더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죠. 블록체인이 뭔지, 비트코인은 왜 탄생했는지도 모르고 투자하게 되는 것은 잘못되었다.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하시고 투자 방향을 긍정적으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코인 시장에서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남들보다 먼저 좋은 정보를 얻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공시 사이트는 국내에서는 나오지 않는 정보들까지 가장 빠르게 업로드되고 있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특히 한글로 번역했을 때 가장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고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영어를 몰라도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한글로 번역이 되죠. 리플뿐만이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에 대한 이슈까지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팩트 기반으로 확인된 내용들만 올라오는 공시 사이트이기 때문에 정확한 투자 방향을 잡으시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찌라시들, 확인 안 된 정보들을 인터넷상에 너무나도 많이 돌아다니죠. 다 필요 없고요. 이런 팩트 기반 공시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으시는 게 좋겠죠. 저희 단톡방 상단에 공시 사이트 링크를 올려드렸으니까요.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와 같이 공시 사이트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공시 사이트 또한 여기뿐만이 아니고 더 있죠. 단톡방 상단의 링크를 모두 걸어드렸으니까요. 정보 얻으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PC나 핸드폰에 링크를 저장해 두시고요. 자주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톡방에서는 리플 말고도 알트코인들의 단기 방향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차트 그어놓고 줄 긋고 여기 돌파하면 여기까지 간다. 여기 이탈하면 큰일 난다. 이런 식의 식상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데이터적인 정확한 분석이고요. 그래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급등 전 매수 타점을 잘 잡아내고 있고 저도 리플을 장기 보유하고 있지만 알트코인으로도 단기적인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고래들의 움직임, 온체인 지표, 세력들의 거래량, 자금 이동 방향 등등 상당히 많은 분석들로 디테일하게 매수 사인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수익률이 좋은 건 당연하겠죠. 코인이건 주식이건 간에 가격을 움직이고 있는 건 세력이나 고래들이다. 그들이 돈을 쉽게 버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들보다 먼저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력들이 먼저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에서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튜브에서도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전문가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희 단톡방 구독자님들 여기저기서 피해를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이 참 많은데 지금은 여유를 찾으셨고 꾸준히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누군가는 손실을 봐야 누군가는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먹고 먹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들은 정말 극소수만이 알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리플을 장기로 보유하시면서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단톡방에서 드리는 제대로 된 정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